그럼 네 번째 친구, 마지막 친구입니다. 우리 마지막 친구 나와주세요.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그 눈을 반짝여 날 일으켜줄래. 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사포 성당 이미란 율리아라고 합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존경하는 강우일 베드로 주교님, 안녕하세요. 저는 성사포 성당 이미란 율리아입니다. 주교님께서 제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고 지혜로운 말씀도 해주신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얼마 없으면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이나 사회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학교를 졸업한다고 생각하니 좀 막막합니다. 주교님은 학교란 곳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학교가 오로지 대학을 가기 위해 또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무엇에 재능이 있고 또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하고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잘 모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가 자신의 재능을 더 키워주고 장래 희망을 심어주면서 그 희망에 한 발씩 다가가게 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교님도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나라의 주입식 교육은 흥미, 개성, 능력, 의욕을 다 무시하고 교사 중심,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를 시킨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대부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교님, 저는 우리나라는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가 학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소년들은 지금 한창 꿈을 꾸고 하고 싶은 것을 찾으며 자기의 재능을 살리고 싶은데 학업으로 인해 날개를 펼쳐보지도 못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학우들이 생겨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상황이 이렇게 심함에도 말로만 대책을 세우겠다고 이야기하시는 어른들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교님, 미래에는 창의성 있고 독특한 청년들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와 기업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학교에서 창의성을 키우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스펙이나 출신 대학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남기 위해 공부에만 몰두해야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기업에 들어가도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내가 이것을 하면 정말 행복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일을 그만두고 그때서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간다 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늦어버려 새로운 시작하기가 너무 힘이 들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꿈을 가진다는 것은 거창한 일일까요? 꿈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공부가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정말 미치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그 목표를 이루었지만 결국 적성이 안 맞아 휴학하시고 지금은 알바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성인이지만 아직도 정말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고민하고 방황하고 계십니다. 주교님, 저는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청소년들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교육은 100년 지대계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이 교육이 100년 후에 후손들이 커가면서 저희들보다 더 큰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주교님께서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와 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주교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저희가 이 교육제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 율리아가 질문한 한국의 교육제도,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나라의 그 역대 정권이 새로 들어설 때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항상 그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메뉴가, 그 약속의 메뉴가 이 교육입니다. 교육을 좀 더 이렇게 개혁을 해서 학생들이 정말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많은 약속들을 하는데, 사실 제가 젊을 때부터 그 청소년 사목을 저도 오래 해봤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도 또 일해봤고 해서 우리나라 교육의 그 현장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저는 그 해결책을 제시한다기보다, 제가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없고, 한마디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학교 공부에 완전히 그 노예가 돼가지고 이렇게 시달리고 고통받고 심리적으로 온갖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또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친구들까지 이렇게 자꾸 나오고,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의 탓이 아니라 어른들의 탓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한테 정말 미안한 마음이 앞서고, 우리나라 한국 교육 제도가 여러 가지 면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저는 아주 정말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만의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를 않고요. 학교 선생님들, 제가 신고에도 이렇게 자주 신고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신고에 가기도 하는데, 학교 문제에 그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대로 굉장히 하여튼 하는 그 에너지를 이렇게 소모하면서 자기 그 맡은 바 소임을 다하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들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우리 학교 선생님들에게 너무 그 교육 정책이 학교 선생님들에게 요구하는 그 업무량이 선생님들한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근본적으로는 학과목이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이 배우는 학과목이 너무 많아. 수업 시간도 너무 많아. 옛날에는 무슨 보충이니 야자니 이런 것 제가 자랄 땐 들어보지도 못한 용어인데,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일상 용어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학교 그 수업 시간부터 좀 줄이고,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자신의 그 생각할 시간, 스스로를 이렇게 찾을 시간, 그런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그 공간, 시간적인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드려야 되는데, 이 교육부에 앉은 그 정책 책임자들이나 또는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정부의 높은 양반들이나 세계 안에 그 어떤 경쟁이라는 것만 너무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 실력이 뒤처질까봐 거기에만 너무 신경을 쓰고, 그거는 그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도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학교 수업을 조금 줄인다든지 아니면 방과 후 시간을 조금 줄이려고 하면 학부모들이 막 항의를 해요. 우리 아이 실력 떨어지면 어쩌려고, 대학 가는데 어쩌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학부모들의 성화에 못 견뎌서도 그 학과목 시간을 이렇게 줄이지를 못하고 예체능 시간을 자꾸 없애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학부형들, 정책 위반자들 모두가 이렇게 다 이렇게 그 교육, 우리나라 한국 교육을 이렇게 잘못 끌고 있어서 이걸 어디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할지 저도 사실 여러분들한테 무슨 답변을 할 그런 그 입장은 아니지만 굉장히 이게 꼬이고 꼬여서 참 난감한 현실이다 하는 것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그 교육 정책 당국에서도 최근에 이렇게 보면 조금씩 그런 것을 느끼는지 하여튼 될 수 있는 대로 그 학교 수업 시간은 이렇게 줄이고 학생들의 그 이 생각할 수 있는 좀 더 이 창의적인 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교육 방향으로 이렇게 큰 방향은 잘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좀 더 세부적인 그 정책 입안까지는 아직 그게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런 그 교육 정책의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참 저도 마음이 아픈데, 그렇지만 그건 어른들 책임이고 어른들이 바꿔가야 될 그 현실이고, 근데 여러분들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안에 친구들끼리 서로가 이렇게, 요새는 제가 그 알기로도 여러분들이 친구들끼리의 만남도 물론 만나지만 이렇게 대화하거나 뭐 놀거나 이런 것보다도 다 이 스마트폰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뭐 주고받고 게임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친구와의 인격적인 그 소통이라고 할까, 교류라고 할까, 이게 정말 갈수록 그 소통이 옅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의 그 잘못은 잘못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나쁜 조건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재능을 이렇게 드러내고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여러분들끼리가 아니면 선생님도 도와줄 수 없고 부모도 도와줄 수 없고, 여러분들이 서로가 연대해서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격려하면서 힘들어할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학교 교육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그 절망감을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를 소중히 여기세요. 친구를 소중히 여기세요. 이상입니다.